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5월 3일자로 부산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인상된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가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부산 일부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다음 주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됩니다. 반대 의견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상구의 희망 쿠폰 나눔 사업이 어려운 형편의 이웃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자전거 도로 가운데 90%가 보행로와 같이 설치되어 있어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3일자로) 부산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인상된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가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부터 두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지만 시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번에 걸쳐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한 번에 150원씩, 1년 새 300원 오른 겁니다. 시는 지난해 요금 인상 결정과 함께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를 내놓았습니다. 동백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을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환급금은 9만 원 이상 이용 시 4만 5천 원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인 1구간 1,600원 기준 29회차부터 56회차까지 무료 탑승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한편 국토부가 5월 1일부터 도입한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는 동백패스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일반인은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환급받습니다. 시는 4만 5천 원까지는 K패스로 할인받고 초과분은 동백패스로 환급해주는 방식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다음 주부터 부산 일부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됩니다. 의무휴업일을 아예 폐지한 곳까지 있는데 7월이면 모든 구에서 시행할 걸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 권익보호,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여러 진통 끝에 시행됐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문을 닫고 영업시간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달부터는 이 일요일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됩니다. 사하구와 수영구, 동구가 먼저 시행하는데 당장 5월 12일과 26일 일요일이 아닌 13일과 27일 월요일에 두 번 문을 닫습니다. 강서구는 의무휴업일을 각 업체가 자율 지정하도록 해 사실상 폐지한 셈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당사자 의견이 빠진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일정 부분 편의가 제한되더라도 동의하고 10년을 지내온 그 시민의식에 대해서 사실은 찬물을 끼얹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실태 파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거죠. 특히 이번 조치로 더 힘들어지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은 더 좁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규제 철폐라는 점에선 무책임한 행정이라 꼬집습니다. 온라인으로 집중되는 이 소비 성향을 막을 방법이 의무휴업을 변경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온라인으로 가는 소비 성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한테도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거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끝판왕이죠.
한편 나머지 부산 12개의 구구는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 상황을 본 뒤 7월 중으로 휴업일을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들에게 외식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희망 쿠폰은 따뜻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는 현장,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치킨 가게. 정혜연 씨의 일과도 들어온 주문서와 함께 시작됩니다. 재료 손질을 끝내고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뒤 정성스레 양념을 바릅니다. 곧이어 완성된 치킨. 일반 손님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질 음식이기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정혜연 씨 가족들은 지난 2011년부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 10가구에 매월 희망 쿠폰 나눔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처음 어려울 때는 이런 걸 생각 못했어요. 근데 장사가 조금 되고 하니까 이걸 저희가 받았던 것도 있는데 제가 다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더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상구의 또 다른 식당. 돈가스를 주 메뉴로 하는 이 자활사업 식당도 희망 쿠폰 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식당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선순환하는 기회를 삼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작된 희망 쿠폰 나눔 사업. 사상구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초기에는 65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음식점과 이미용원만 해당되다 2014년 확대 시행되면서 현재는 17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더 기쁘다고 말하는 참여자들. 이들의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나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자전거는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률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 지형과 도로 환경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산 전체 자전거 도로 중 90%는 보행로와 같이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단절 구간이 많아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자전거 도로 현황을 박재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도로 중앙이나 가변에 차선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만든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외의 차량도 갈 수 있지만 자전거 통행이 우선인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등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분리대와 경계석 등에 의해 다시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뉩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자전거 도로는 26,225km, 이 가운데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496km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짧습니다. 전국의 자전거 도로는 2016년 21,176km에서 2022년 26,225km로 6년 새 24%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 71km 연장에 그친 496km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7대 특별 광역시만 놓고 보면 부산보다 면적이 66제곱킬로미터 적은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1315km로 부산의 2.6배 수준입니다. 대구나 인천, 울산, 대전, 광주도 부산보다 자전거 도로가 깁니다. 부산에서는 낙동강과 수영강, 온천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갖추어져 있지만 도심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자전거 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부산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가운데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452km, 전체의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자전거 길을 탄다고 해도 사실 그까지 가는 게 거의 도전이자 모험이죠. 왜냐하면 자전거 길이 다양한 자전거 길이 있잖아요.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자전거 길은 대체로 보행로와 같이 되어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거나 차로 뭐 그래도 좀 더 좋은 환경이라면 차로 위에 있는 자전거 길인데 사실 부산은 차로 위에 자전거 차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잖아요. 도로가 차도 많고 도로 구조 자체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자전거 길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자전거 한번 타려고 하면은 마음 먹고 차에 자전거 실어서 가서 타든지 또는 거기서 자전거를 빌려서 한번 체험 삼아 타는 정도의 수준까지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제 자전거 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일선 9군에서 자전거 도로 설치와 정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조성 예정인 자전거 도로는 온천천 일원 860m 구간이 유일합니다. 자전거 도로, 보간대 대여 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권한은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자전거 유지 관리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는 연간 자전거 도로를 연 2회 봄, 가을철에 안전점검을 해서 노면 포장, 노면 표시, 표지판 등을 정비해서 안전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동래구에서 온천장역, 명륜역 이런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860m 정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부산 전체 자전거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데 책정된 예산은 연간 5억 5천만 원 수준. 이마저도 1억 1천만 원은 다른 사업에 밀려 본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부산의 자전거 도로 상황은 좋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엔 자전거와 함께 공유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 추세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 운영 실태를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수영 강변로입니다. 이곳에는 부산에서 대표적인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곳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보행로 사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계는 화단으로 조성돼 자연 친화적입니다. 도로 자체가 넓고 통행 방향이 구분돼 사고의 위험도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전거 전용 도로는 2.7km.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과 쉼터도 있어 평일에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다칠까 그게 뭐. 걱정이고. 다치면은 무조건 물어야 되니까. 왜냐면 양쪽에 우측 좌측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또 다른 자전거길. 온천천 양옆으로 전용 도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자전거 길은 붉은색, 보행로는 푸른색으로 구분돼 있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표시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이만 16km로 금정과 동래, 연제구가 관리합니다. 여기에 구별로 자전거 무료 대여소도 운영하고 있어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20대 정도, 10대에서 2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지금 같은 꽃 안 피고 이런 데는 한 40대 정도, 40, 50대 나가고 벚꽃 필 때는 한 100 몇 대씩 나갑니다. 하루에요? 예. 하지만 시내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남구의 한 대학로 앞 자전거 전용 도로. 차도 한켠에 자전거 길을 만들었지만 이용객이 드뭅니다. 여기에 큰 도로와 만나는 곳은 길이 끊겨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다 트램이 들어서면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도 마찬가지. 가뜩이나 좁은 보행로에 자전거 길이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도 옆이 아닌 상가 앞입니다. 상가에서 내놓은 간판이나 적재물에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죠. 그래서 차도로 많이 갑니다. 오히려 그런. 네, 왜냐면 사람하고 접촉 사고가 나면은 자전거 100% 잘못이니까 그런데 피해서 차도로 내려가요. 차량 출입을 막는다며 세워둔 안전봉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철도역에 마련된 자전거 주차장은 방치 자전거에 절도 등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 최근엔 공유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가 늘며 자전거 길의 활용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15분 도시의 일환으로
부산 진구 당감동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그 도로를 만들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겠죠. 운영을 만들어놨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시민, 그럼 거기 상권에 있는 지역민들 전부가 함께해서 이 PM로를 잘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방향성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전 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제35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 경찰관 추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과 유가족, 부상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도식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입시 부정 문제 등 규탄 시위 해산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 경찰관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는 업자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일부는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항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오피스텔. 경찰이 오피스텔을 급습해 건장한 남성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부산항 바다요, 내가 이거 오버도 오물량도 사보다 훤하게 보이는 거, 이 삼각대나 카메라나 왕경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사용해요? 부산항 이팡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는 업체를 협박한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 A씨는 교도소나 사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해상유 공급 선박에 올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외국 선박에 급유하고 남은 기름을 불법 처분하려 했다며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5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을 갈취했습니다. 한 업체는 10개월 동안 무려 4천만 원이나 빼앗겼습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해경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배가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해상유 불법 판매로 신고하는 경우 장시간 조사로 급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보복의 우려되어서. 동부경찰서는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추적해 마약 판매책 등 6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와 마약 판매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500년 전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화랑정신은 오늘날에도 호국정신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 운문사는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한 수련장이자 원광법사가 화랑정신인 세소고개를 설파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화랑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며 풍류와 화랑도를 닦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화랑밥상 재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라 원광법사가 세소고개에 화랑정신을 설파한 곳이자 화랑들의 수련장이었던 경북 청도 운문산. 운문산 자락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이 화랑밥상 재현 행사를 열어 신라 천년의 곡간을 들추었습니다. 삼국유사 효소왕 죽지랑편에서 화랑 죽지랑이 타 지역에 노역하러 간 제자 드고를 입문하러 술 한 병과 설병 한 합을 가지고 갔다는 기록에서 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그의 부하 드고를 만나러 갈 때 설병과 술을 준비해 갔다. 그 설병과 술을 창의적으로 또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설은 혀설자입니다. 오늘날 입맛으로 느끼는 5가지 미각을 중심으로 해서 레시피를 구성했습니다. 밥상의 구성은 밥과 시래기국, 무말랭이와 고춧잎으로 만든 골검 짠지를 기본으로 죽순 들깨찜, 미나리 북어 해무침,
가지볶음 등 소박하면서도 다양합니다. 모두 청도에서 나는 식재료들인데 전통 음식 전문가가 삼국유사에 나온 기록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화랑밥상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로컬 재료를 이용한 비건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로는 이제 청도의 단감, 아니면 청도의 감, 꽃감, 그리고 이제 감식초, 감청, 그리고 또 청도 이제 특산물인 미나리, 그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베이스가 된 이제 오첩반상을 만들었고요. 청도군은 화랑 정신의 스토리를 담은 화랑밥상을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화랑 정신이 깃든 청도군 운문면 일대 음식점에서 시범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화랑정신의 발상이 우리 청도에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화랑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한 음식입니다. 소박한 밥상을 통해서 우리 역사와 화랑의 리더십을 되새겨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랑밥상 우리 청도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먹거리이자 관광 자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도군과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화랑밥상에 이어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밥상도 재현해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져 이전한 뒤 옛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 건물을 K-팝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유튜버가 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국회 도서관 인근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모든 행정 서비스를 비롯해 주민 자치 프로그램들도 옮겨갔습니다. 기능을 잃은 옛 행정복지센터. 강서구는 이곳을 청소년 문화센터로 활용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큰 관심거리인 K-팝 댄스와 유튜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인구가 늘고 청소년 인구도 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뒤따라가지를 사실 못하는 거죠. 우리 K-문화 대표가 또 그 K-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나라니까 애들이 또 관심도 많고 뒤늦게 이제 부지를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부지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강서구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7월까지 16주간 각종 K-팝 댄스 동작과 안무를 실기 위주로 교육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에서는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는 방법과 편집 기술 등을 강의합니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 무료로 진행되고 강의는 타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인 강사들이 맡습니다. 특히 최근 부산시 교육청이 강서구에 K-팝 스쿨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폐교된 가락중학교를 2026년 3월 K-팝 스쿨로 개교하고 K-팝 보컬과 댄스, 작곡 등을 가르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이제 가까이에서 이런 거를 실제로 접해보고 만약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이래 하면 굳이 뭐 타 지방에 갈 필요 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되니까. 강서구는 올해 구청 직영으로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K-팝 교육을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